그리스도인 화법 8번째 마당입니다. 오늘 수업은 저희들이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번째 화두는 언어의 이해와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이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뭐예요? 이치 이자에다가 해는 풀해자입니다. 이 해자는 한자에서 참 재미있는 한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자에 보면은 소우자가 있어요. 소우자가 있고 칼도자가 있어요. 칼로 뭐 잡는 거죠? 소를 잡는 거예요. 근데 칼로 소를 잡을 때 먼저 소뿔을 꽉 쥐어 잡습니다. 그래서 뿔 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고전 이 맹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 잡으려면은 이 백정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백정도 기술 좋은 백정이 있고 또 서툰 백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벌써 무엇을 알아내면은 그 짐승이 죽을 때 고통이 심하면 육질이 맛이 없다고, 육질이 질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급 백정들은 짐승을 도살할 때에 순식간에 도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고통 없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것이 짐승에 대한 자비고 예의고 또한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한 최선의 대우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소를 잡으니 그날에서 소를 제일 잘 잡는 백정을 모셔가서 그 백정을 포정이라고 합니다. 포정. 포는 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주방을 포라고 또 백정을 포라고 얘기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백정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임금님이 뭐 이렇게 특별히 엔터테인먼트 할 게 없어가지고 소 잡는 것이 하나의 큰 오락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백정이 소 잡는 그 광경을 눈여겨보는데 이 백정이 아주 잘 이렇게 날이 선 단도를 하나 딱 들고 칼을 하나 들고 소 앞에 나타나더니 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를 그냥 순식간에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체 해자도 이 해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백정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찌 이 산더미만한 이 황소 한 마리를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해체해버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백정이 득이양양해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대꾸합니다. 왕이시여 보세요. 제가 쓰는 이 칼 19년 동안 썼지만 칼날 하나 무디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 눈에는요, 이 소의 마디와 마디, 뼈와 뼈, 그 근육과 근육 사이, 그 사이사이가 마치 오늘날의 그 얘기로 하면은 엑스레이로 보듯이 그 모든 연결의 그 틈새가 다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칼이 들어가면은 소도 금방 해체될 뿐만 아니라 쉽게 해체될 뿐만 아니라 제 이 칼도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칼날이 여전히 이렇게 날카롭게 19년 동안 써왔습니다. 이 서툰 백정은요, 칼 하나, 소 한 마리 잡기 전에 칼날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유 있는 이 백정은 그의 여유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소의 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와 마디 사이, 뼈와 뼈 사이, 그 사이를 알고 마치 엑스레이로 보듯이 그걸 아는 것. 그걸 바로 뭐를 안다고 하죠? 이치를 안다고 합니다. 치. 그럼 이는 뭐냐? 그 무늬입니다. 무늬. 만물에는 다 각자의 무늬가 있어요. 우리 손에는 나만의 무늬가 있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에도 나만의 무늬가 있고 봄에 싹 트는 꽃이며 나뭇잎이며
다 각자의 유니크한 문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리대로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백정이 소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그 이치대로 가니까 쉽게 해체했다는 거죠. 쉽게 풀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됐는지 그 이치부터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문제를 잘 풀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퉁명스럽게 해요. 짜증내게 해요. 심지어 화난 어투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탁 던져져 왔을 때 일단 우리의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은 불쾌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그런 상대방의 태도를 잘 풀어냅니다. 풀어낸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대처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 안에 이미 그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 이치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해요. 심리. 그 사람의 마음도 각자 그 마음에 무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노에라. 그러면 그 심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심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읽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이치가 곧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치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칭찬을 원하면 상대방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정을 바라면 상대방도 인정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원하면 상대방도 사랑을 원하는 것이고, 비판을 들었을 때 불쾌하면 상대방도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의 이치는 내 안에 있는 이치라는 거죠. 내 마음을 잘 읽어내면은, 내 마음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나랑 다를 바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라는 말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면은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경영학이나 뭐 리더십 교육할 때 이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말을 쓰죠. 관리하다. 우리 학교에도 관리과가 있죠. 근데 관리도 관은 다스린다는 뜻이고 지킨다는 뜻도 있고 뭐 보살핀다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 관리해야 될 것은 이치라는 거죠. 이치. 그렇죠? 사람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돈이, 재물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치라는 거죠. 사람의 이치를 깨닫고 돈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걸 다스리기가 쉽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 뭐가 얘기하면 당신만의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다는 것은 심리 중에, 심리는 뭐냐면 완전한 이치입니다. 완전한 이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 그렇죠? 진리. 그러니까 일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진리의 일부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서 우리가 바켓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요. 바닷물을 퍼내면 이 바켓 안에 있는 물의 성분과 바닷물의 성분은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그렇죠? 출처도 바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바켓 안에 있는 물이 맛도 성분도 바다와 똑같다고 해서 이 바켓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치는 진리의 맛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그 얘기는 당신 말이 진리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진리는 아니다. 진리의 바다에서 퍼낸 일리지만 맛도 있고 내용물도 똑같지만 진리는 아니다. 바다는 아니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리만 고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리, 네가 가지고 있는 일리, 서로 그 일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달이 보름달하고 초생달 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같다고 얘기해요. 왜요? 눈에 볼 때는 안 같아요. 왜? 보름달은 두둥실하고 초생달은 가늘픕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달이 초생달이나 보름달이나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일리죠, 일리. 근데 달 그 자체는 보름이나 초생이나 똑같다는 거죠. 달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는 하나의 달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보름에 본 달이 둥글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일리니까. 그리고 초생달은 날씬하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 일리예요. 근데 이 일리의 두 말을 갖다 비교해 보면은 이건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둥글다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가냘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날씬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말과 말의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오해. 그러면 모든 오해는 어디서 오느냐? 일리에서 오는 거죠. 사실 일리도 서로 모순될 거 없는데 일리만이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고 나의 일리로 상대방의 일리가 틀렸다고 맞설 때에 우리는 서로를 뭐 하게 되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리만 아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리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 순간, 그 각도, 그 처우의 반응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오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 뭐예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이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풀긴 풀었는데 제대로 못 푼 겁니다. 마치 소를 그 이치를 모르고 칼을 댔을 때에 그걸 풀려고 할 때에 소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의 이치를 잘 못 헤아리고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할 때 상대방도 괴롭고 나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8번째 마당의 주제가 이해와 오해죠. 그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주장이 나의 생각과 전혀 정반대되거나 모순되거나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고 우리가 무조건 상대방이 틀렸다고 이렇게 풀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풀까요? 아,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일리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생각도 일리다. 보름달 둥글다고 주장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초생달이 날씬하다고 주장하는 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서로 틀린 말이 아닌 일리가 서로 포용할 때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의 뭐가 되죠? 이해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언제 오해된다고요? 너는 왜 나랑 주장이 달라? 내가 주장하는 게 옳아. 이렇게 고집하는 순간, 그걸 아집이라고도 하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 입증하는, 그것은 참 못된 습관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증거를 찾고 그걸 증명할 때에 그 누구인들 거기에 승복하겠어요. 그래? 내가 틀렸어? 너도 틀렸어 임마. 그래가지고 또 상대방의 흠집을 캐내고 또 서로 공격하고, 요즘 우리 뭐 대통령 선거철 되니까 서로 네거티브 공방한다고 흠집 내기 급급하죠. 여러분, 똑같은 이슈, 사드 이슈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 단지 사드라는 이 달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의 입장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다 일리의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이 미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일리를 보면서 또한 진리를 바라보려면은 우리는 일리를 안고 또 그 일리에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즉, 보름달은 둥글다 맞는 얘기예요. 일리예요. 하지만 거기서 또 그 입장에서 또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지켜보면은 보름이 지나면 기울기 시작하구나. 그래서 그 전체를 바라보는 그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심은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시간에서 온다는 거죠. 시간. 그래서 오해는 어디서 온다? 속단에서 와요. 속단. 속단은 뭐예요?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그 초생달과 보름달에서 또 다시 기우는 이 전체 과정을 보려면 적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점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면은 우리는 오해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우리 두 가지는 갖춰야 됩니다. 첫째,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치.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 그 이치의 전부를 파악했을 때 그걸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진리 진짜가요. 이게 가운데 눈목자가 눈이 크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올린 모습이죠. 그리고 밑에는 뭔가 내다보기 위해서 발꿈치를 이렇게 든 모습이에요. 즉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이렇게 하고 발을 들고 뭔가 뚜렷이 들여다보는 모습이죠. 뭘요? 이치를. 그 사물 고유의 문양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취직하면 위조화폐 식별법을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같은 거 위조지폐 100불짜리 하나만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꽤 많은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조지폐는 이 버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조화폐, 가짜가 어떤 거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짜를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가 어떤 건지 알면은 진짜 아닌 건 다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이게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달이 기울게 보이고 둥글게 보이지만은 그 일리라는 거죠. 그렇죠? 달이 항상 둥글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순간,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다. 그러면 진실을 깨달은 순간 이 모든 그림자, 일리는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해는 어디서 올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만의 일리를 나만 옳다고 고집하고 고집하는 것까지 좋아요. 왜 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 심리는 뭘까요? 즉 내가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 증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맞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나보다 똑똑해. 그래 너 나보다 잘났어. 그렇다고 사실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오히려 여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의 어떤 나의 입장에서 느껴진 그 느낌으로 속단해버리면은 우리는 늘상 오해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거나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속단해버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상황이 있었나? 그러면 좀 더 이 사람을 겪어보자.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 당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알게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한 구석 한 구석 우리가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이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이해의 경지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동영상 강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언어에 대한 오해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마치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갔어요. 그 혼인 잔치의 그 혼주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떤 인연이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 잔치에서 이렇게 거들러 줍니다. 도우미로. 근데 이제 딱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객들이 오면은 술을 대접해야 되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손님들이 막 술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난감하죠.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지금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난감한 상황을 자기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때 아들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의 그런 대답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전혀 서운한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돌아와서 그 집의 하인들한테 이따가 예수님이 뭐라고 명하면 분부한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즉 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는 것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딱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는 그 아들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거나 또는 심지어 좀 섭섭하게 느껴질 만한 말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전혀 오해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인품과 인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삶을 알려면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말을 해도 이분은 진심은 뭔지. 그래서 부모님이 때로는 좀 심한 말을 하거나, 그렇죠? 선생님이 좀 각박한 말을 하거나. 그런데 우리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와 오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만물은 다 이치가 있는 법.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여러분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깃들면, 진리가 깃들면 우리는 만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의 눈을 갖고 바라보면 세상 이치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치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 얘기도 내 안에 있고, 저 사람의 일리도 내 안에 있고, 저 사람의 일리도 내 안에 있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게 되면 이해한 만큼 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속단은 금물입니다. 일리에 대한 고집은 늘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려놓고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가져다 주는 답에 우리가 그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여유를 가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강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강 보시고 남은 시간 또 친구들과 함께 멋진 토론 그리고 발표 갖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